직선제로 선출된 부산대 총장이 임명되면서 경북대 총장 공백 사태 해결에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환각성이 강한 마약을 국내에 밀반입해 판매한 태국인 근로자 일당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새누리당 내 친박계 좌장인 최경환 의원이 당대표에 도전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 벤처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한 기관이 구미에 들어섰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직선제로 선출된 부산대학교 총장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임명을 받으면서 경북대를 비롯한 총장 공백 사태를 빚고 있는 다른 국립대들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북대 학생들은 총장 공백 사태로 피해를 봤다며 교육부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경북대 학생들은 교육부를 상대로 총장 공백에 따른 피해 보상 청구 소송을 하기로 하고 소송인단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최소 1,000원 이상 내는 소송인단 3,000명을 모아 다음 달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입니다. 경북대 출신 법조인들도 소송 비용 등 학생들을 적극 돕기로 했습니다. 교육부가 총장 임명 제청을 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굴복해야 된다라는 그 역사를 저희 후배들한테 남겨주기 싫었고 때문에 저희가 앞장서서 이런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직선제로 선출된 부산대 총장 임명에 이어 총장 공백 사태인 강원대와 경상대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조만간 총장을 임명하겠다고 비공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북대와 공주대, 방송통신대는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임용 제청을 거부한 만큼 당장 급격한 진전을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총선 이후 교육 정책의 변화가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치권 그리고 또 교육부의 변화가 일정하게 감지되는 것도 사실이고 저희 교수회는 총장 부재 사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 중입니다. 20대 국회 원구성을 앞두고 국립대 총장 임용에 대한 교육부 방침의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면서 경북대 총장 공백 사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환각성이 강한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판매한 태국인 근로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공단 지역의 외국인 전용 주점과 식당을 통해서 마약이 밀매되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붉은색 알약 형태의 야바, 동남아에서 유행하는 마약으로 2, 3일간 잠을 자지 않아도 피로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환각성이 강합니다. 이 야바와 필로폰을 생필품 등에 숨겨 태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뒤 판매한 태국인 39살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들여온 마약은 경남, 경북, 전남 등의 공단 지역 판매책을 통해 태국인 근로자들에게 판매해 왔습니다. 어렵게 돈을 벌러와서 그 돈을 소비를 안 하려고 주로 이제 기숙사나 그 공단 지역 안에서만 생활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국인들끼리 어울리다 보면 그 중에서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거기 유혹에 넘어가는. 지난 2월 한 달에만 2억 5천만 원 상당의 필로폰 200g, 야바 1,500정이 팔려나갔는데 외국인 전용 주점과 식당이 판매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일 저녁 때까지가 항상 남녀간에 해가지고 아들 주가 어디 저녁에 나와서 뭐 술도 나오고 뭐 들어가고 막. 지난 3월 경남 양산의 외국인 음식점에서도 도박과 마약 파티를 벌인 태국인 등 14명이 검거되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마약 범죄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마약 판매상 A씨와 상습 투약자 등 태국인 근로자 28명을 구속하는 한편 동남아 근로자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마약 판매, 투약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새누리당 내 친박계 좌장인 최경환 의원이 당대표에 도전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최 의원의 행보와 당내 분위기를 보면 당권 도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 어제 김무성 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만나 당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로 당을 이끌어가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최 의원은 친박계 대표로 3자 회동에 참석했는데 이를 두고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경환 의원의 어떤 전당대회 출마를 갖다가 사실상 김무성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익스큐즈, 좀 양해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본인도 그 바탕 위에 대선 행보를 하겠다는. 이보다 앞서 언론사 정치 부장들을 초청해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권 도전을 염두에 둔 여론 살피기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총선 참패 이후 자숙 모드에 들어갔던 최 의원이 비대위와 혁신위 구성을 두고 친박과 비박 간 계파 갈등을 겪자 전당대회 출마 쪽으로 마음을 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박 혁신부가 아닌 소위 말하는 범박이 당권을 잡아서는 원하는 방향으로 당을 이끌어갈 수 없다. 이런 의견들이 친박 내부와 청와대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단일성 집단 지도체제로 바뀌게 되면 당대표 선출 때 기존의 1인 2표제가 1인 1표제로 바뀌고 당내에서 친박계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유리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당대회가 빠르면 7월 말에 치러질 수도 있어 최 의원이 이달 안에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일제시대 강제징용에 가담했던 일본 전범 기업의 지역 유치를 비판하는 시위가 징용 피해자 유족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늘 경북도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유족들은 경상북도가 유치해 지난 2013년 영천에 문을 연 자동차 부품 회사 다이셀이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대거 동원해 화약 공장을 운영하던 일본의 대표적 전범 기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족들은 다이셀에 경상북도와 영천시가 연간 수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전범 기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경북에서 즉각 퇴출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건설 현장에 인부를 공급하는 것처럼 농산일에도 인부를 제공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농촌에 일할 사람은 없고 농산일은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나타난 현상인데 불법 알선도 덩달아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새벽 6시 60, 70대 인부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모인 인원은 67명. 인력사무소 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배정받습니다. 인원 이제 확인해가 그래 보니까 우리대로 못 가게 만들어. 10명 정도씩 승합차에 나눠 타고 도착한 곳은 건설 현장이 아닌 배밭입니다. 열매 속기 작업에 투입된 겁니다. 일당은 남자 12만 원, 여자는 7만 5천 원. 이 가운데 1인당 1만 원은 소개비 명목으로 인력사무소가 떼가지만 농장주나 인부 모두 만족입니다. 한두 명 정도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을 동원할 때는 할 수 없습니다. 인력으로 가야 일이 많거든. 또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은 일이 자꾸 연결이 되니까. 농촌 일손 알선은 상주에만 10곳의 사무소가 있을 정도로 늘어나 이제 보편화됐습니다. 이 사람은 예를 들어 배 일을 잘한다. 또 어떤 사람은 복송 일을 잘한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알아서 배치를 시켜야 돼요. 그러나 논밭일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인력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불법으로 알선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상주에서는 요즘 하루 2,000명 정도가 중개를 통해 농산일에 투입되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불법 알선인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벤처기업 하면 흔히 정보통신 분야를 떠올리게 되고 지원도 이쪽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농식품 분야의 벤처기업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업 분야의 벤처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한 기관이 구미에 들어섰습니다. 농업기술 실용화 재단은 구미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영남 충청권 농식품 벤처 창업 지원 특화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농식품 창업 희망자를 비롯해 청년 창업가, 귀농 귀촌 창업가 등을 발굴합니다. 특화센터는 이들에게 창업 초기에 필요한 기술 컨설팅과 자금, 제품의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합니다. 창업을 꿈꾸시는 분이라든가 현재 농업인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농식품 특허 기술을 지원해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이 돈을 벌고. 경북 특화센터는 재단 전문가를 비롯해 4명이 상주 근무하면서
경북을 비롯해 9개 광역시도의 지원자들에게 창업에서 성장 단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멘토 역할을 맡게 됩니다. 가까운 지역에 이런 지원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자주 방문해서 자문을 구할 수가 있고 도움을 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문을 연 특화센터를 통해 정보통신 분야에 이어 이번에는 농식품 분야에서도 작지만 강한 지역 벤처기업들이 생겨날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경북 지역 수능 응시생들의 표준 점수가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에서 경북 응시생의 영역별 표준 점수 평균은 국어 A가 97.7점, 국어 B 98.3점, 수학 A가 98.9점, 수학 B가 93.9점, 영어가 97.1점으로 국어 B만 전국 평균을 웃돌았을 뿐 나머지는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 경북 지역 학교 간 학력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미시는 침체된 경제를 재도약시키기 위해 꿈의 소재로 불리는 탄소를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데요. 탄소 산업의 동향을 알 수 있는 포럼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구미에서 열렸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소 산업 분야 국내외 전문가와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과 주제 발표를 이어갑니다. 2016 국제 탄소 산업 포럼에서는 다양한 산업 분야와 탄소 산업의 융복합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항공 또는 자동차, 우주 산업, 스포츠 레저 분야, 에너지 분야의 각종 분야에 무궁무진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학술적으로 그리고 산업적으로 어떤 응용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토의와 첫날 국제탄소산업 특별심포지엄을 시작으로 한국탄소학회, 춘계학술대회, 탄소산업 발전방안 토론회가 사흘 동안 계속됩니다. 국내외 기업의 탄소 소재 응용 제품을 볼 수 있는 탄소 산업전과 탄소 제품 체험전 등 탄소 산업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탄소 산업을 신성장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구미시는 국제 탄소 산업 포럼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탄소 산업 도시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알려나가고 있습니다. 구미가 탄소 산업의 최적지라는 사실을 온 세계에 또 알리고 또 전 세계 탄소 산업 석학들과의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 해서 구미를 중심으로 아시아 전 세계의 탄소 산업을 발전시킬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탄소 소재는 세계적으로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높은 산업화 확장성과 성장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소재입니다. 구미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제적인 탄소 산업 학술 포럼을 주관하면서 탄소 산업의 중심 도시로 자리를 잡기 위한 기반을 착실히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구문화방송과 보훈청이 청소년들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일깨워주기 위해 마련한 문화 플러스 호국 역사 투어 행사가 오늘 칠곡군 등지에서 열렸습니다. 대구 효성여고와 원화여고 학생들은 한국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 전투를 재조명한 칠곡 호국평화기념관을 찾아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겼고 대구 MBC 특별전시장 M가에서 문화체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 강남역 20대 여성 피살 사건을 계기로 대구에서도 공중화장실에 대한 범죄 예방 활동이 강화됩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대구에 있는 공중화장실 2,300여 곳에 대해 관리 주체를 지정하고 CCTV와 비상벨, 잠금 장치를 설치하는 등 범죄 예방 시설을 보강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중화장실의 위험도를 3등급으로 나눠 취약, 우려 등급에 대해서는 2시간 간격으로 순찰하기로 했습니다. 영남권 신공항 입지 평가와 관련한 전문가 자문회의가 서울에서 열려 오늘은 부산의 입지 장점을 검토했습니다. 내일은 경남 밀양 후보지를 두고 대구, 경북, 울산, 경남의 시도 관계자와 항공 전문가들이 참석해 접근성과 경제성 등 밀양 입지의 우수성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은 오는 27일까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친 뒤 신공항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다음 달 제출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들의 고용 안정과 일자리 확대를 위한 2016 대구시 장애인 채용박람회가 대구 시민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대구시가 주최한 장애인 채용 박람회에는 지역 50여 개 사업체가 참가해 구직 장애인을 대상으로 취업 알선과 1:1 상담을 벌였습니다. 또 구직 장애인을 대상으로 임의용과 이미지 꾸미기, 이력서 사진 무료 촬영, 건강 검진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열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한국 여행 방문지를 묻는 질문에 78%가 서울, 18%는 제주라고 답했고 경북은 경기, 부산 등에 이어 8번째, 대구는 17개 시도 가운데 11번째였습니다. 영남 지역 최고 여행지로는 해운대, 광안리 등 부산이 상위 7개 지역을 차지했고 대구, 경북은 상위 10개 지역에 포함된 곳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김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다가 도주하는 차량에 치여 중태에 빠졌던 경찰관이 숨졌습니다. 김천경찰서는 지난 19일 밤 11시 40분쯤 김천시 평화동 한 도로에서 33살 A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도주하자 이를 제지하다 차에 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37살 정기화 경위가 오늘 오전 끝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경위에 대해 1계급 특별 승진을 추서하고 경찰 공로장을 수여할 방침입니다. 경북 농업 FTA 대책 특별위원회는 국방부의 병역 특례제도 폐지 방안을 반대하는 건의서를 국회와 국방부, 농식품부, 병무청에 각각 전달했습니다. 위원회 측은 건의문을 통해 병역 특례가 폐지되면 그나마 젊은 농부로 농촌을 지켜온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마저 없어져 농촌 인력의 고령화와 FTA 확대로 어려운 농촌이 더욱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내에는 현재 59명의 농업 분야 병역 특례 요원이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오늘 오후 김천 혁신도시에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박보생 김천시장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청사 개청식을 열었습니다. 신청사는 22만 제곱미터에 더해 사업비 2,033억 원을 들여 지난 2013년 12월에 착공해 지난해 12월에 완공됐고 본동과 연구동 등 29개 동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의과학 검역원과 식물검역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94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약국 자동 조제기 분야 전문 기업인 경기도 안양에 있는 주식회사 크레템이 대구시와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투자 협약에 따라 크레템은 대구 연구개발특구에 440여억 원을 투입해 본사와 연구소, 제조 공장을 옮기고 약국 자동화 장비 보급과 재활의료 로봇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네, 5월 25일에 전해드린 대구 MBC 뉴스데스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